스포츠. 네, 진행자는 바뀌었지만 월요일에는 그대로 야구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다만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코너명은 새 단장을 했는데요. 출연자들을 소개하면서 공개해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에 전곡을 찌르는 독설도 한 방울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인데 축하드립니다. 긴장이 되네요. 예. 저는 박태원 아나운서보다 더 잘생긴 것 같다는 이런 만들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태원아 미안하다. 네. 박태원 아나운서는 즐거운 저녁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즐거운 저녁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야구 시간에는 원래 한 분 더 계신다고. 네, 스포츠월드 이희진 기자인데요. 네. 야구 현장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는 기자고요. 롯데 SSG를 담당하고 있는데 뛰어난 취재 실력에 빼어난 미모까지 이렇게 두루겸비한 만능형 기자입니다. 그렇군요. 세 분하고 함께하면은 정말 든든합니다. 예, 정말 마이크가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예. 한상원 아나운서가 또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까 물어보니까 네. 팀은 아직 없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순수하게. 네, 직관도 그럼요. 뭐 많이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프로그램 코너명을 스트라이크 존으로 바꿨어요. 어떠신가요? 이름 바꾼 거? 저는 좋습니다. 예. 야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룰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인데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강력한 직구도 네. 던지고 또 때로는 절묘한 변화구도 좀 던지는데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직구의 유쾌함 네. 여기에 전곡을 찌르는 변화구로 제가 이 재미 포인트를 살려보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네. 저는 스트라이크의 S가 네. 그 곡선이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그 S 곡선이 네. 좀 많이 땡겨서 이 명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S 때문에. 예, S 때문에. 정말, 단지 S 때문에. 정말 상상지도 못한 이유로 드실 줄, 그런 이유로 드실 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구계 중심에 좀 이런 많은 이슈들도 전해주시고요. 진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숙이 박히는 또 하나 또 굉장히 스트라이크 하나 또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지난주에 있었던 야구계 소식부터 전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가 가장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23일과 24일 그 기아발 2건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네. 먼저 23일엔 기아가 투수 이민우와 외야수 이진영을 한화에 주고 또 투수 김도현 선수를 받는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고요. 네. 또 기아는 다음 날 내야수 김태진과 현금 10억 원 그리고 신인 지명권을 주고 키움의 주전 포수죠. 박동원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게 시즌 중에 특정 한 구단이 2번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연달아 트레이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 기록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특정 한 구단이 시즌 시작 후 이틀 연속 트레이드를 한 것은 2003년 6월 그 SK 이후 19년 만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놀랬고요. 네. 기아의 이거 파격 행보잖아요. 네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김종국 단장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감독? 김종국 감독. 네, 김종국 감독. 그 소크라테스, 최영우, 나성범 선수가 다 왼손 타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박동원 선수가 오른손 타자면서 포수지만 강타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야구가 시프트가 있다 보면 왼손 타자들을 이 시프트가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왼손 타선의 이 라인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 최영호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까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키움도 괜찮지만 저는 기아 타이거즈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거래였다고 생각이 들고 박동원 선수에 대한 기대가 지금 기아 팬들이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건의 트레이드가 연달아 있었던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팀 메가톤급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동원 선수가 사실상 키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키움이 기아가 키움의 환심을 어떻게 샀냐면 2라운드 지명권으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으로 이렇게 환심을 샀는데 이게 말이 2라운드죠. 올해 1차 지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지명이
지난해 같으면 2차 1라운드 픽입니다. 그렇죠. 구단에선 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카드고요. 12번 순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가운데서 12번째로 잘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으로서도 이거 해볼 만한 그런 장사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박동원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LPA 자격을 얻는데 네네. 그 보상금이라고 그러죠. 네. 3억 2천만 원이 올해 연봉인데 6억 2천만 원, 아니 3억 1천만 원인데 6억 2천만 원을 받는데 현금 10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네. 보상금을 미리 챙긴 또 이런 셈도 되고 키움 입장에서는 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게 키움이 이번 시즌은 좀 놨나? 이렇게 일찍? 제가 좀 모자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예. 물론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키움을 5강 후보에 안 넣었던 전문가가 많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키움이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새 얼굴들이 막 펄펄. 그래서 키움 두산 못지않게 키움의 화수분이하고도 이런 상황에서 네. 박동원 카드는 내보냈지만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정 기자가 얘기했던 고등학생 중에 12번째 선수를 또 픽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키움으로서도 괜찮지 않았나.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위닝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 팬들 입장에서 신인 지명권에 돈까지 주고 김태진 선수가 또 1.5금급 내야 자원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준 것에 대한 좀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키움이 내년에 선수를 지명한다면 어떤 선수가 지금 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심준석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가 고교 1, 2 랭킹에 평가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그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 한 20명 정도는 1군에서 바로 올려도 쓸 수 있는 특히 체구가 좀 건장해지면서 선수들이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상당히 네. 많다고 해요. 그래서 투수 쪽으로 아마 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요. 네. 1군에서 즉시 전력감 픽을 할 수 있다. 키움에서 내부 기대는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심준석, 김서현 선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레이드가 사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KBO에서 제동을 한번 걸었었죠. 네, 키움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제동이 걸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현금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면 계약. 예. 예전에 이제 뒷돈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전에 키움이 이태근 선수 당시에 25억 원 그리고 장원삼 선수 때 20억 원 네. 이거 포함해서 100억 넘는 이 뒷돈 거래가 한번 네. 발각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의 당시에 저는 이제 당시 조태룡 단장 시절에 여러 가지 취재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키움 초창기에 히어로즈의 이름으로서 조금 이 검은 돈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KBO가 일단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 명쾌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추후에 조사는 있겠지만 이 트레이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실 KBO는 뭐 이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우한 김상수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SK 그러니까 지금의 SSG로 보냈는데요. 이때 현금 3억 원 그리고 신인 지명권 4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바 있는데 이때는 또 KBO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또 갑자기 태클을 건다. 이건 좀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이 KBO가 키움이 뭐 하잖아요.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야구 팬들도 사실 이것도 혹시 이장석 전 대표이사 뭐 한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올 시즌에 박병호 선수 보내고 또 뭐 이런 선수 영입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장석 전 대표의 입김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으로서도 저는 이 건은 지금 승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경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장석 전 대표도 조만간 입장을 지금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주주로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책임을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구 퇴출이 됐으니까 이것도 참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구 퇴출은 됐는데 뒤에서 뭔가 입김을 작용한다? 이것도 지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됐습니다.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 내일 수원 KT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침 또 기아의 포수 한승택 선수가 네. 오늘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내일 박동원 선수가 1군 합류가 뭐 바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이게 서로 윈윈
인 것 같다. 잘 이루어진 트레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공백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네. 포수 자원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지영이라는 걸출한 주전 자원이 예. 있고요. 여기에 김재현 백업 수비수 포수로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구단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2019년에 입단한 주성원 선수가 4월에 제대를 해서 2군에서 지금 한 10경기 정도로 출전했고 지난해 신인이었죠. 김시향 선수 역시 2군에서 좀 많은 출전기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 두 선수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는 이런 내부 기대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제는 또 세대 교체를 한번 할 때다. 네. 주식 선수를 바꿀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또 키움이 갖고 있는 난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자원의 부족을 논할 때 이제 강정호 선수의 복귀도 예, 이번 달 안에 좀 어떻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뭐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또 바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일단 허균 총재는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주말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현재로서는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거절을 한번 징계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KBO 입장에서는 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키움의 현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지난주에 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 스트라이크 존이 좀 문제가 됐었죠. 예, 뭐 프로그램 제목 잘 정하셨어요. 예, 퇴장도 공교롭게 참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퇴장도 2명이 당했고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3일 날 네. 5개 구장에서 2명의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먼저 LG 김현수 선수가 두산전에서 그리고 삼성의 호세 피렐라 선수가 롯데전에서 네. 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스트라이크 존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공교롭게도 삼성과 롯데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는데요. 네. 구자욱 선수가 롯데 선발 스파이크 선수로부터 5회 말 1사에서 이렇게 종아리 부위를 맞았는데 네. 앞선 1회에도 아찔한 있었다면서요. 순간이 네. 있어가지고 구자욱 선수가 이제 마운드로 걸어 나가면서 와이 이렇게 외치면서 네. 분노를 표출한 또 스파이크맨 선수도 구자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양팀 선수가 모두 그라운드로 몰려가는 이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뭐 큰 충돌은 없이 끝났는데요. 이번 시즌 1호 벤치 클리어링으로 남았습니다. 이 타자들의 불만이 이제 슬슬 터져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김현수 선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토요일 날 그 일 있고 나서 어제죠. 네. 그 일요일 날 그 연습할 때 밴드를 입에 이렇게 붙이고 나는 이제 이게 무언의 시위죠. 그쵸. 어제 그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제 입 다물겠다. 오늘은 심판 여러분들 좀 잘 봐달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요.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석에서 3볼에서 이제 비슷하게 하나가 맞아요. 들어왔는데 볼넷 아닌 줄 알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심판들한테 그래 이거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심판이 오히려 밀어내기입니다.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감독, 선수, 심판, 팬들 모두 이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도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네모 존, 네모 네. 박스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그 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 S존 안에 들어왔는데도 심판은 스트라이크 안 하고 이 네모 박스 밖에 있는데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훈 심판위원장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심판들은 그 네모 박스 존을 인정을 안 하고 맞습니다. 예. 방송사에 그 네모 그 S존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다. 네. 근데 방송사에서는 팬들을 그 위해서 그 네모 S존을 그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좀 엇갈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도 헷갈리고 네.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여곡절이 있고 오늘 그래서 KBO에서 회의도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현 그 총재가 이제 뭐 실행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정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KBO가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걸 좀 밀고 나가야 된다. 과거에도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히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없던 일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초반 혼동은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감내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좀 스트라이크 존이 좀 잡힐 수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대회 저는 판단합니다. 경쟁력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시간 단축 효과는 저는 있는 거로 네네. 그 확인을 했어요. 제가 네네. 지난 주말 경기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시간 12분에서 3시간 5분 뭐 거의 이렇게 지금
경기 시간이 작년보다 10분 정도가 지금 10분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또 이번 주 해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의 효과만큼은 이 S존 확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분명히 있습니다. KBO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달라는 주문과 함께 그 실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과도기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기들과 순위 변화 잠시 후에 쉬었다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유쾌한 독설이 있는 월요일의 야구 이야기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환호 소리가 들리네요. 예, 이제 그 함성을 질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2일부터 육성 응원이 허용됐는데요. 마침 또 육성 응원 허용 지침이 내려지자마자 관중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23일 토요일 LG 두산이 맞붙은 잠실구장에는 1만 7천 명 관중이 찾았는데요. 네. 이게 올 시즌 잠실구장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구 볼만 나겠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프로야구 순위 한 주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순위표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예, SSG가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요. SSG는 16승 4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12승 8패의 LG고요. 네. 공동 3위는 두산과 롯데가 자리를 했는데요. 각각 11승 8패씩을 올렸습니다. 이어 키움이 11승 9패로 5위고요. 6위부터는 5할 승률 밑인데요. 기아가 9승 10패로 6위, KT가 8승 11패로 7위, 7승 13패의 삼성과 하나가 공동 8위, 6승 14패의 NC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난주 한 주만 봤을 때 판도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서서히 KT가 올라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네. KT가 지난 주간 성적을 보니까 5승 1패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네. 올렸는데요. 주간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좀 올라섰던 게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좀 이렇게 다 빠진 상황에서 분전을 해주는 모습도 좋고요. 선발진도 좀 원래 강점이었는데 잘하고 있고요. 저는 KT와 함께 또 하나도 네. 이게 하나가 주말에 SSG를 만났는데 3연전 모두 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아. 2승 1패 했어요. 2승 네. 1패 해가지고 와, 야구 모릅니다. 깜짝 놀랐고 주간 성적도 4승 2패로 이렇게 하나가 반전을 만들었는데요. 반면에 삼성이 좀 부진합니다. 네. 지난주 주간 성적을 보니까 1승 5패인데 투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팀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난국에 빠져 있는데 김도한 기자는 좀 어떤 면이 눈에 띄었나요? 지금 뭐 삼성 이야기 해주셨지만 네. 그 삼성의 파트너가 롯데자이언츠였잖아요. 예. 지금 롯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롯데가 삼성 라이온즈한테 주말 3연전을 싹쓸이 하면서 그렇죠. 지금 공동 3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지난해 허문회 감독이 이제 중도 경질되면서 서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올 시즌 유일하게 또 이제 서튼 체제로 지금 이 단일 시즌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봐서는 납득할 만한 경기 운영이 계속 된다면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조금 전에 제가 수비 시프트 얘기가 한국 야구 얘기했지만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금 우타자 일색의 그 군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비 시프트에 대해 뭐 잡아먹히는 거 별로 없이 롯데의 공격력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피터스 선수까지 괜찮다면 롯데자이언츠 한번 행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롯데자이언츠 행보의 중심에 이 선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동희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한동희 선수 올해 장타 생산 능력이 엄청 발전이 됐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은데 2루타가 7개, 홈런이 6개인데요. 홈런 1위입니다. 올해 한동희 선수 안타수가 30개인데 거의 절반을 장타로 채우고 있고요. 한동희 선수 왜 이렇게 잘 치나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타구에 힘이 엄청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동희 선수의 올해 타구 속도를 보니까 148.1km. 리그 평균이 130km대거든요. 꽤 무려 차이가 나네요. 18km 예. 이상 빠르고요. 여기에 홈런 타구 속도를 보니까 평균 155.8km에 달합니다. 빨라진 타구, 강하게 보낸다. 이게 한동희 선수가 올해 강력한 타격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과는 달리 좀 롯데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 LG와 두산의 대결도 관심을 모았잖아요. 한지붕 아래 두 라이벌 어떻게 경기가 펼쳐졌죠?
LG는 이제 두산 주만전을 앞두고 좀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KT의 예. 수입패를 당하면서 이렇게 잠실로 왔는데 하지만 금요일과 일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선발 야구가 좀 돼야 되는데 켈리 선수가 금요일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 선발승을 따냈고요. 여기에 상위 타선 뭐 박혜민 선수도 그랬고 오지환 선수도 그랬고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위 타선이 고루 활약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몰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도 하나 이제 첨언하자면 예.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임창규 선수 5이닝 무실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앞서 나왔던 한동희 선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KBS 9시 스포츠 뉴스에 네. 한동희 선수하고 한유섬 선수 경남고 출신의 한씨 가문의 두 남자에 대해서 네. 오늘 KBS 스포츠 뉴스가 집중 조명합니다. 또 야. 우리 또 한씨 아닙니까? 한씨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대한민국의 그 한씨 가문의 두 명이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두 선수 한유섬, 한동희 선수 중에 아까 한 명이 한동희 선수였길래 제가 반가운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야, 한대화 선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네,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 알겠습니다. 예. 그 하나이글스의 한희민 선수라고 네, 언더핸드 저처럼 투수. 연차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 씨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동희, 한유섬 이 두 명이 공격 7개 타이틀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주 판도를 분석하면서 KT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사실 상승세를 다시 타고 있다. 불타오르기 시작할 무렵에 또 안 좋은 소식 하나 들렸습니다.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라모스 선수 지난 23일 경기에서 NC 송명기 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서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앞으로 4, 6주 정도 공백이 불가피해졌는데 강백호 선수가 같은 부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6월에나 팀에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부상이라서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여기 왜 KT가 자꾸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안 좋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외국인 타자까지 이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중심 타선에 박병호 선수 혼자 남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홈런도 4개나 때렸는데 박병호 선수한테 이제 집중 경제가 들어가겠죠. 참 이제 힘을 좀 받나 싶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펼쳐질 경기들 좀 살펴볼게요. 내일부터 새로운 대진으로 주중 3연전이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인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가 이번에 좀 첫 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안 따라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올해 4경기에 등판했는데 평균 자책점이 1.44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구 내용도 전체 25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6이닝 이상 던졌고요. 네. 4경기 모두 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 선수만 등판하면 기아 타선이 침묵하는데 평균 득점 지원이 1.25점. 낮네요. 여기에 예. 수비에서는 평균 2.25개의 실책이 나옵니다. 타자들, 야수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예,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번 주 펼쳐질 매치업 중에 어떤 부분에 좀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주중 3연전 가운데서 SSG와 롯데 그 유통 라이벌 대결이 처음 유통 라이벌. 예, 유통대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유통대전이 예. 벌어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남고 출신의 두 명의 한씨 타자가 그렇죠. 네. 한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일 드디어 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한동희, 한유섬 선수가 내일 홈런포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이 유통대전이 갈릴 것 같고요. 그 야구에 WRC 플러스라고 해서 그 객관적인 타자 지표가 있잖아요. 한동희 선수가 263이고 한유섬 선수가 261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타자보다 163% 잘하는 타자가 한동희, 161% 잘하는 타자가 한유섬이에요. 막상 막하예요. 네. 두 선수 지금 용호상박 완전히 그 건곤일척의 대결이니까 내일 저는 쓱과 롯데의 대결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김도환 기자가 이제 저 첫 방송한다고 한 시에 계속 이걸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김도환,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함께 저와 첫 시간 입을 맞춰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가 했던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떠셨나요, 장세 기자? 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현재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흑산도와 홍도, 제주 산지는 호우경보로 8시 20분경 약 30분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또 그 밖에 주의보는 제주와 전남 일부에 계속 내려져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경남 중심으로 또 호우특보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서입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내일까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강풍특보까지 더해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까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와 전남 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좀 있는데요. 점차 확대돼 경상권으로도 내일 새벽이나 아침 호우특보, 강풍특보 모두 추가가